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내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들에는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이 탑재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히나 내년에 출시되는 아반떼, 그러니까 현행 CN7의 풀체인지 모델인 CN8에는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실물이 포착이 됐어요. K10이라고 하는 코리아카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인데 사진을 한번 보면 야, 뭐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테슬라가 너무 떠오르는 느낌이긴 한데 과연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이 아반떼에 플레오스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그리고 플레오스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영역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공개된 사진들을 한번 보면요, 플레오스가 딱 먼저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보이죠. 현대차에서는 자사의 플레오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공개했었잖아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UI나 UX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화면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왼쪽에 이 자동차의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현재 주행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너무 테슬라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지금 딱 보더라도 비슷하긴 해. 너무 똑같긴 하다. 일단 실물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에서 공개했던 그 플레오스 시스템과 거의 흡사하게 돼 있죠. 왼쪽에는 자동차의 현재 주행 상황, 그러니까 내 차가 주행하고 있고 왼쪽에 차가 있거나 오른쪽에 차가 있거나 주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양한 차량 상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 차량 자체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아반떼가 아니라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요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요 패들 시프트 보이죠? 요 패들 시프트가 아마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 오른쪽 화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자동차 형상의 UI는 제가 봤을 땐 아마도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의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주는 화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에너지 흐름도 아래쪽으로 또 분할되어서 다른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지도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플레오스 화면이 3분할로 각기 다른 정보들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3분할로 분할되면 위쪽에는 지도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는 내가 원하는 음악 스트리밍 화면,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온도 조절부터 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단축 아이콘들로 만들어 놨네요. 확실히 이 플레오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미디어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CCNC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은 화면이 아무리 12.3인치면 뭐해, 그 12.3인치의 절반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었잖아요. 비율이 안 좋아서. 근데 이 16:9 비율은 미디어 컨텐츠를 즐기는데 최적화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사실 내연기관이 아니죠. 보통 전기차 같이 엔진 같은 것들을 돌리지 않더라도 배터리를 통해서 동력원을 끌어올 수 있는 이 전기차가 사실 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보는데, 내연기관에다가 넣어줬을 때 과연 이 미디어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혹시나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이 배터리의 캐퍼시티를 조금 늘려서 자동차가 운행을 종료하더라도 배터리 안에 있는 용량으로만 충분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괜찮은 일인 것 같고요. 여튼 이 플레오스 시스템의 실물이 공개되고 나니까 확실히 이 아반떼가 내년에 출시됐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 이런 기대감들은 확실히 커집니다. 그리고 더욱 특이한 건 이게 양산에도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싶은데 계기판이 없어졌죠? 야,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에 계기판이 사라진다니.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보면은 계기판이 아니라 위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얇고 길게 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래 계기판에서
보여줬던 정보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RPM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드디어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들다니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위쪽으로 올리는 거는 푸조나 이런 브랜드에서 이미 했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앉아서 핸들을 딱 잡았을 때 핸들 바로 위쪽에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보이면서 이것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방식은 사실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방식이기는 해요. 어찌됐건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굳이 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기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 콕핏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반떼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대규모의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건 자사의 플래그십 세단, 플래그십 SUV 이런 자동차들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추후에 순차적으로 아래급, 엔트리급 차량들이 적용되는 그런 규칙들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엔트리급부터 먼저 적용하고 상위 차종들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자동차 브랜드의 이런 전통이었나? 라고 하는 것들에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현대자동차가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플레오스라는 OS를 탑재한 건데, 과연 이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이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줄까? 이거 디스플레이 16:9 비율 넣어주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와 좋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내 차가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넣어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갤럭시든 애플이든 굵직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UI, UX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과연 현대자동차의 플레오스 시스템도 이런 식의 업데이트들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대가 말한 이 플레오스의 OS 업데이트, 이런 모든 것들을 구동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툭출나고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한들 그걸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OW 세대나 CCNC에서 사용해왔던 이 CPU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현대까지 출시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고성능 CPU나 GPU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 지도 화면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버벅버벅 거리죠? 그러는 것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성능이라든지 CPU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성능을 넣어줬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낮은 성능의 CPU로는 사실 플레오스라는 OS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대차에서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 플레오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OS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삼성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비슷한 사용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요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경험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하냐 라고 하면 CPU나 GPU가 가장 필요합니다. 현대차가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자사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칩을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님이 누굴 만나고 왔죠? 젠슨왕을 만나고 왔잖아요. 아, 우리 뭐 플레오스도 만들어야 되고 자율주행도 해야 되니까 그래픽카드 좀 공급해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플레오스가 뭐 뛰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반쪽짜리 시스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대에서는 지금 현대차 안에 글레오라는 AI를 탑재하겠다고 했죠. AI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GPU입니다. GPU 중에서도 요즘에는 NPU라고 해서 인공지능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따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받쳐줘야 현대차도 현재 사용자들, 운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CPU, GPU를 탑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했던 개발자 컨퍼런스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향후
코다 아키텍처를 구성할 계획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컴퓨팅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 컴퓨팅 도메인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ADSoC200TOPS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AD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 SoC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칩의 성능이 200TOPS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SoC 20TOPS 4LLM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진짜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TOP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TOPS는 뭐 TOP 커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 TOPS라고 해석하자면 초당 연산 횟수, 그러니까 1초마다 얼마나 계산을 잘하냐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출시했던 하드웨어 3 정도 됐던 차량들이 한 144톱스 정도가 됐고요. 하드웨어 4가 정확한 수치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 300에서 500톱스 정도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출시될 하드웨어 5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예고하기도 했죠. 이 톱스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죠? 엔진의 마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이 마력이라면 NPU에서의 성능은 톱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 AI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의 성능을 나타내는 NPU 수치인 이 톱스가 높으면 도대체 자동차에 뭐가 더 좋은 건데, 뭔 어떤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을 할 거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을 텐데 이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정말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빨리빨리 인식을 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 톱스의 수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톱스라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톱스라는 수치가 더 높아야겠죠. 현대차에서 말한 자율주행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은 레벨 2 플러스 단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한 8개의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를 기반으로 도로 환경을 인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발표한 현재 자율주행 AI의 톱스는 대략 한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 정도라는 수치만 딱 듣고 나서 테슬라보다 너무 수치가 낮은 거 아니야? 쟤네 하드웨어 4로 벌써 300에서 500 톱스 정도 된다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200 톱스라는 수치는 테스트 단계에 있는 NPU의 성능이 200 톱스 정도라는 거고 나중에 추후 2028년도쯤 그러니까 양산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보다 한 2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한 400 톱스 수준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거라고 하고요. 2030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800 톱스 수준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거라고 합니다. 4에서 500 톱스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잘하는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2028년도쯤에는 진짜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감독형 자율주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건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게 해서 2026년, 2027년 이때쯤에 양산이 되는 출시된 차량들은 ADAS나 주행보조 기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뭐 기존과 동일하거나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정도, 요 상태로 플레오스 LLM AI 기능을 가진 OS 정도를 넣어서 출시를 하고 28년도에 출시될 레벨 2 플러스에 해당하는 감독형 자율주행은 400 톱스의 시스템 온 칩을 탑재해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2026년, 27년 요때쯤 나올 플레오스는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을 디스플레이 안에서 컨트롤하고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성화하면서 개발자들이 직접 차량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정도의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추후에 2028년도쯤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 성능이 포함된 플레오스가 따로 출시가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아반떼한테 한 2028년쯤 넘어서 야 이제 너도 자율주행 업데이트 되겠네? 너도 가능하지? 가능하겠지? 뭐 이런 기대는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GPU를 공급받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었다, 언제쯤부터 칩을 제공받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도 플레오스의 시작에 좋은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플레오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해서 어플리케이션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삼성에서도 스마트띵스,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온 가전제품들 중에서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핸드폰에서 이런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동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연동성을 높이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IoT 같은 기능들이 자동차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개발자들에게 자동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작할 수 있게 이런 기반들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어찌됐건 지금에서라도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행보를 보여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에 나올 아반떼에는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는 것, 그리고 현재 나오는 플레오스 시스템이 자율주행까지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도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028년부터는 하드웨어 성능이 강화된 플레오스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만 더하면 아반떼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분명히 이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이 가장 기본 트림인 모던이나 이런 거에는 안 넣어주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서 이 플레오스라는 시스템을 넣어주지 않을까.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면은 딱 넣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에서 나오는 옵션들 중에 2열 14인치짜리 모니터 2개 붙여주는 게 한 260만원, 2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플레오스 추가 옵션 뭐 이렇게 해서 한 12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년에 새롭게 풀체인지될 CN8 아반떼의 실물부터 해서 플레오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과연 아반떼가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